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빈곤과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엔 특별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한 많은 60대가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누구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는 맞출 수 있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어려운 금액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계산해 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하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결국 알바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는 박지연 씨입니다. 박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전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일찍부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보험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준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은퇴자들은 이런 추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성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은퇴 후 생활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의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몇 가지 재정적인 계획만 있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맞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긴급하게 추가 비용이 들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의 재정적 자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재정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었지. 평생을 학교에서 살았잖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생각했어. 이 말은 63세 김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 날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몇 달간 고민하다가 결국 은퇴 기념으로 7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뽑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국 일주하면서 여유도 즐기고 나답게 살려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외롭고 지칩니다. 캠핑카 안에서 앉아 있으면요. 마치 인생에서 쓸모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여행이나 캠핑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합니다. 여유롭게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고 마음 가는 대로 이동하고 타인의 눈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는 것. 마치 영화나 CF에서 보는 그 은퇴 라이프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혼자일수록 또 계획 없이 움직일수록 낭만은 금방 허무로 바뀝니다. 오늘은 퇴직 후 캠핑카를 샀다가
1년 만에 후회한 김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왜 은퇴 후에 로망이 현실에서 무너지기 쉬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퇴 준비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김 교장 63세, 정년퇴직 후 캠핑카 구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봄에는 경주, 여름엔 강릉, 가을엔 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말도 나눌 사람 없고 해가 지면 일찍 고요해지잖아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김 교장은 평생 학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냈고 늘 바쁘고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 그 고요함을 낭만으로 여겼지만 막상 그것이 자신을 침묵과 외로움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캠핑카는 유지비가 상당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전기시설, 정기점검, 보험료까지 한 달 평균 80만 원 가까이 지출이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 밥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 내가 이러려고 은퇴했나 싶었죠. 두 번째 사례. 최 부장 60세, 대기업 영업부 퇴직자.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선물로 캠핑카, 중고차를 구입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 일주를 시작한 최 씨는 3개월 만에 캠핑카를 중고시장에 내놨습니다. 아내랑 자꾸 싸웠어요. 캠핑카 안은 좁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샤워 문제도 있고요. 처음엔 신혼처럼 좋았는데 2주가 지나니까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있으니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간의 제약이 감정의 마찰을 키웠고 결국 여행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윤 과장 58세, 자영업 접고 은퇴.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은퇴한 윤 씨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며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뒤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는다는 게 처음엔 신기했죠. 근데 익숙한 사람도, 익숙한 공간도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결국 집이 제일 편하다는 걸 깨달았죠. 윤 씨는 그 후 캠핑카를 팔고 작은 커뮤니티에 가입해 도서관 자원봉사,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자연 속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책 한 권 놓고 얘기 나누는 게 더 좋더라고요. 캠핑카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지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누구와 지내느냐입니다. 낭만은 일시적이지만 소속감과 목적은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이나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일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나만의 루틴, 목표, 취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캠핑카가 있어도 멋진 집이 있어도 결국 허무가 남습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나 한 번쯤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TV 속 모습과는 다릅니다. 낭만은 계획과 준비 없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삶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사람, 루틴,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캠핑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아침 깨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캠핑카의 환상과 그 실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은퇴 후 삶의 설계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캠핑카 같은 이동형 은퇴 라이프는 라이프 스타일제 정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은퇴 설계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캠핑카 라이프는 유지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캠핑카 한 대만 있으면 숙박비가 줄어든다,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건 마치 집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가 사라질 거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캠핑카 역시 이동하는 작은 집입니다. 디젤 차량이면 월 평균 3,040만 원 주유비, 전국에 있는 오토 캠핑장 이용료,
평균 1박 35만 원. 냉장고, 전기, 정수기, 청소 관리비. 정기적인 엔진 및 배터리 점검, 소모품 교체 포함. 게다가 혼자 다니다 보면 외식비가 오히려 더 듭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식사를 해줄 지인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캠핑카로 이동하며 사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동하며 사는 새로운 생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신건강 리스크도 커집니다. 여행은 낯선 것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재미있지만 반복되면 고립감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의 공허함이 큰 분들은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자존감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APA의 조사에서도 퇴직 후 고립 상태로 있는 노년층은 우울감 불면수명 단축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캠핑카 같은 은둔형 은퇴 라이프는 관계 단절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뇌의 전두엽 기능도 위축됩니다. 결국 건강한 은퇴 생활이 아니라 고립된 방랑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 연결감입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정기적인 봉사나 모임 같은 루틴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행은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셋째, 은퇴 후 삶에는 낭만의 연료보다 의미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캠핑카가 멋지고 편해도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오늘 이 길을 달리고 있는가? 의미가 없다면 하루 이틀은 좋지만 결국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엔 목적 있는 활동이 삶을 버티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여행도 좋고 캠핑도 좋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심을지를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하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전통시장이나 시골 마을의 변화를 유튜브로 기록한다든가, 은퇴자끼리 공동여행 계획 후 블로그나 책으로 남긴다든가. 단순히 본다 해서 끝나지 않고 남긴다, 연결한다, 기록한다는 의미가 추가되면 캠핑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캠핑카는 수단일 뿐 그것 자체가 은퇴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퇴직하면 캠핑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견디고 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캠핑카는 어느새 부담이 되고 외로움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캠핑카 라이프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멋진 장면이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정적 시뮬레이션, 단순 차량 비용이 아니라 이동형 생활비 전반을 계산해야 한다. 사회적 연결감 유지, 혼자만의 낭만은 오래 못 간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에너지다. 삶의 의미 부여, 여행 그 자체가 아닌 왜,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혹시 지금 캠핑카, 은퇴 라이프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캠핑카는 조금 미뤄두셔도 됩니다. 은퇴는 결코 놀기 위한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니까요. 그 시작은 멋진 캠핑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도 월 1,000만 원을 벌던 화려한 커리어도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노량진 고시원으로 내몰린 한 대기업 부장의 충격적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비극.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교차하지 않으세요?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도 월 1,000만 원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라는 중요한 주제와 함께 잘못된 준비로 인해 겪게 된 한 부장의 이야기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의 추락. 돈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 월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 밖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명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퇴직금을 받아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와 지나치게 높은 생활비로 인해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노량진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고 지금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이 아닌 방향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소비 습관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계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열심히 살았던 소상공인의 은퇴, 준비 없는 현실의 벽.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한 6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벌며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수입이 없었고 그동안 번 돈은 대부분 자녀와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은퇴 후에도 작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은 선택지는 고시원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과 저축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한 저축과 연금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만 바라봤던 한 아버지의 은퇴 후 고통. 세 번째 사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쓰며 은퇴 후에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에 치여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한 작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선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신을 돌볼 준비도 함께 해야 했던 거죠. 이 사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을 막연히 믿지 말고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삶의 방향성 설정.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평소의 과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소비를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시작은 곧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불안한 벼랑 끝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행복,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꼭 한 번은 맞닥뜨리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닌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은퇴 준비가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언, 재정적 안정이 곧 심리적 안정이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안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금의 재구성.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믿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연금들만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 연금 수령액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추가 저축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미리 연습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정 지출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매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하라.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취미나 목표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해 농업 기술을 유튜브로 공유한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언, 건강은 은퇴 후 삶의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은퇴 후 돈도 중요하고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롭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수영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건강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도한 외식이나 즉석식품 섭취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은퇴 후에는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마지막 질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은퇴 후의 나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불안과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체계적인 준비는 은퇴 후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체성 측면에서도 건강 관리에서도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10억쯤은 모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커녕 40대에도 늘어나는 생활비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에 허덕이다 보면 자산은커녕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10억 순 자산이면 상위 10%라는데 나는 대체 왜 그 벽을 넘지 못했을까?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0억 순 자산의 벽, 40대가 깨지 못하는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대체 나는 뭐가 남았을까? 이 질문이 가슴에 꽂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방향이 어쩌면 잘못된 지도 위였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10억 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40대 이후로는 이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가 모든 소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김 씨는 늘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차를 새로 사고 자녀에게 더 좋은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거죠. 결국 40대 중반이 된 김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흘러가 버리고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구나.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10억이라는 목표는 꿈처럼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좋은 10억 순 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례 2. 50대 자영업자 이 씨의 현실. 이 씨는 30대 중반에 시작한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일하면 돈이 쌓일 줄 알았죠. 하지만 자영업의 세계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와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매달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죠.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자산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부채 덩어리더라. 지금 그는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명목 아래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준비는커녕 건강 걱정이 먼저입니다. 이 씨의 문제는 수입을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재투자하거나 별도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를 꾸준히 자산으로 바꿔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퇴직자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은퇴 직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퇴직 후엔 골프나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가 직면한 건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조금만 쓰면 되겠지 싶었지만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게 문제였습니다. 10억만 있었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박 씨는 결국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보며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좋은 퇴직 전부터 재정적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에 의존하거나 위험한 투자로 한탕을 노리는 태도는 오히려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40대가 10억 순 자산의 벽을 넘기 어려울까? 1.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침. 3040대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지출도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 주택 구매, 대출 상환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기 힘들죠.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 소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돈을 관리하거나 불리는 데는 서툽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높아지면서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3. 재정 계획 부재. 나중에 모으지 뭐라는 태도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재정 계획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10억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출 통제부터 시작하라. 수입의 1020%는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생활비와 사교육비 등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라. 부동산, 주식, 연금 같은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단,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3.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자산, 예상 소득, 지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넘기 어려운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40대, 50대, 60대의 노력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순 자산의 벽을 넘기 위한 현실적 접근법. 우리는 흔히 자산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억 순 자산이라는 숫자는 상위 10%를 상징하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 벽을 넘기 위해 꼭 고소득 직업이나 대박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이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막연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부채가 있어도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 50대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연봉이 8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출 2억 원, 자녀 교육비 월 2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을 지출하며 매달 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는 지금은 힘들지만 은퇴 전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0년 안에 대출 상환조차 힘든 상황이죠.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세요. 현재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명확히 적어야 계획이 보입니다. 모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출을 통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40대 직장인 B씨의 사례를 보죠. 그는 연봉 1억 원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늘 돈이 부족해요. 연봉은 올랐는데도 이상하게 더 쪼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대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외제차를 중고차로 바꾸고 해외 유학 대신 국내 대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투자 습관 만들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선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의 자영업자 C씨는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번만 오르면 한 방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리스크가 큰 종목에 올인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다시 재취업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의 조언. 투자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ETF,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재테크 공부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장기 계획 세우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대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60대 퇴직자 D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전엔 당연히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니 매달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안에 다 쓰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자산을 최대화하고 월세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3가지 핵심 원칙. 현실을 직시하라.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막연한 낙관을 버리세요. 소비를 통제하라.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늘리지 말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벽은 남이 대신 넘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습관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그 벽은 분명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그리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